전 세계의 일본의 지진 상황 생중계는 물론 가족의 생사 확인과 실종자 구조에까지 활용. 제3국에서 살인 누명으로 감옥에 갇혀있던 한국 여성의 무죄 혐의를 이끌어내는데도 큰 몫을 담당. 가깝게는 희귀한 혈액이나 돈이 없어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 그 능력을 10분 발휘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소셜 네트워크, SNS입니다. 스마트폰 이용자 2천만 명을 눈앞에 둔 현재 그 이용자도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SNS의 경우 가입자 8억 명을 넘어서고 있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지 채 3년이 안 된 우리나라도 1,500만 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각계 유명인들도 정보를 공유하고 팬과 소통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통령 또한 활발한 SNS 활동으로 유명하죠. 설명책까지 등장해서 인기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중심축이 되고 있는 만큼 경계할 점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 내가 직접 만든 글이 아니고 타인이 만든 건데 그 글을 또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때 거기서 뜯어고친다거나 아니면은 바로 전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은 또 다시 또 이제 오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가수 에릭 씨의 경우 종교적인 문제로 한 팬과 의견을 주고받던 내용이 급속도로 전파되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SNS를 탈퇴했는가 하면 유럽에서 열린 K-팝 공연에 대한 좋은 평가를 올렸던 심지창 씨 또한 반대 의견을 가진 SNS 사용자들의 거친 공격을 받은 후에 더 이상 SNS를 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SNS상에서 시작된 논란을 이기지 못하고 한 여자 아나운서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안타까움을 주기도 했었죠. 그 사람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일정 기간과 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거를 감당하기 힘들 만큼의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글들이 자기도 그런 걸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심적으로 더 어려운 경우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요. 빠른 정보의 공유라는 장점이 독이 되는 경우는 일반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최근 SNS 때문에 우울증 치료를 받았다는 회사원 정모 씨. 작년에 트위터를 처음 가입을 했는데 하자마자 뭐 얼마 있어가지고 한 150명 정도 팔로워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뭐 재밌으니까 뭐 회사에서도 일하다가도 보고 시도 때도 없이 뭐 그렇게 보긴 했죠. 재밌잖아요. 하다 보니까 뭐 댓글이 많아도 그렇고 적어도 그렇고 둘 다 피곤해요. 언젠가는 내가 글을 하나 올렸는데 그 글이 물론 내 생각인데 팔로워 드리면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저한테 반박을 하는 거예요. 공격이. 네. 와, 그때는 진짜 배신감까지 느껴지더라고요. SNS의 피해는 정신적인 문제를 넘어 심각한 개인정보 침해로 이어지는데요. 신고 상담 건수를 보면 2005년 18,000여 건에서 2010년에는 5만여 건으로 증가해 올해는 더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소셜이 아니라 소설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루머도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데요. 이는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이 될 수 있는 정보는 아니잖아요.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좀 없다? 건어물 같은 거 먹으면 마약 성분 들어있어서 그런 얘기 한때 유명했었죠. 택시기사가 뭐 납치를 했다고 어떤 여성분을. 그래서 그 택시기사를 막 사람들 신고하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택시기사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올렸던 글이 그게 잘못 유포가 돼가지고. 지난 7월에는 부산 여중생 살인범 김길태가 탈옥해서 천안에 있다는 그의 소문이 SNS를 통해 빠르게 전파, 교도소로 확인 전화가 빗발쳤다고 합니다. 뭐 소문으로는 전화가 엄청 많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한 3시간 동안 계속 통화 중이었습니다. 일반 뭐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전화 오고. 어떤 내용으로 이제 전화를 해서? 뭐 실제로 맞냐고.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뭐 전 국민, 뭐 그때 천안 지방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파트에서 사시는 분들이나 사람들, 어머님들 전화 많이 왔죠. 걱정이